네, 반갑습니다. 엑셀 중급 과정 피벗 테이블 이번에는 두 번째 개별 성과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 갭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광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10년 전에 저하고 같이 제 수강이었죠. 강의를 수강했던 친구가 지금 해당되는 인테리어 부분에서 이제 실장으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인테리어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메일 주소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름 팔아서 좀 해달라고 하세요. 자, 그러시면 해당됐던 성과 갭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성명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성명을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하는 완전히 한 개씩만 있는 성별의 개별 리스트만 한번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하나 만드시고요. 넣어서 제가 010 개인 성명이라고 놓겠습니다. 개인 성명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처리에서 성명만 하고 가는 김에 제가 성별까지 한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성별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 붙이신 다음에, 그래서 나이대가 아니라 원래는 출생 연도를 적어 놓는 게 더 확실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중복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하는 방법은 먼저 여러 개 중에 성명만 중복된 정보로 제가 제거를 시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전체를 선택하고 데이터의 중복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의 중복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으실 겁니다. 누릅니다. 데이터의 중복된 항목 제거. 자, 우선은 머리글이죠. 머리글로 변수명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명과 성별을 모두 중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성명만 가지고 중복을 제거시킬 겁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성명만 가지고 중복을 제거시키기 때문에 제가 성명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성별까지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해당 부분이 다음과 처럼 해당 부분이 남자 여자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저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니까 저는 성명만 가지고 다시 한번 중복을 제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중복 제거 놓고 머리글에서 제가 성명만 놓고 제가 중복을 제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방향키로 아래쪽으로 내리시게 되면 총 398명이 되겠네요. 398명에 해당되는 부분 성명을 기준으로 중복을 시킨 거죠. 중복을 제거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저장 먼저 하죠. 저장. 자, 다음에 이제 전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간단한 개별적인 성과 분석 결과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는 것은 컨트롤 A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컨트롤 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역을 컨트롤 A만 하지 마시고 피벗 테이블을 돌릴 때는 컨트롤 A를 선택하셔서 데이터가 추가가 되더라도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면 컨트롤 A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새 워크시트 만드세요. 새로운 워크시트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제가 이름을 바꿀게요. 020 피벗 테이블이죠. 피벗인데 개인 성과라고 놓겠습니다. 개인 성과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벗을 맨 오른쪽으로 변경을 했고 이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피벗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으시기도 하고 해당 부분을 필드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 화면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병행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작게 찍어야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잘 보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면서 진행할게요. 네, 화면 조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첫 번째 행입니다. 행에다가는 성명을 갖다 놓겠습니다. 행에다가는 성명을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우선은 요약값을 넣어야 되는데 요약값은 가중 달성률을 놓을 거예요. 가중 달성률을 집어넣을 건데 저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계산할 거예요. 다시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중 달성률에 우선은 개수만 먼저 볼까요? 얘가 한 개씩 들어갔는지 혹은 몇 개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합계에서 제가 개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개수로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를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가 있으실 거예요. 연도를 열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다음같이 연도나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우선 2023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한번 하고 2024년을 놓고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입력된 거는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마우스 클릭 제가 정렬해서 내림차순으로 2023년도는 한 개씩만 입력이 되어 있고요. 2024년도를 기준으로도 내림차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만 입력이 되어 있다. 한 개씩만 입력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왜냐하면 저희가 평균을 구하는데 해당되는 합계를 구할 거냐 평균을 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한 개씩 들어갔다면 합계를 구하나 평균을 구하나 이 값은 동일하게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아니라 제가 값 필드에서 해당되는 평균으로 산출할 거예요. 다시 예를 보라고요. 평균으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처럼 산출이 되실 거고 제가 성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성명을 기준으로 마우스 클릭 놓고 정렬에다가 선택 정렬에다가 제가 오름차순 해야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합계를 보시게 되면 요 합계가 토탈이 되는데 요거의 합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평균을 계산합니다. 요거의 평균을 제가 산출했기 때문에 평균이 되시는 거고 얘를 만약에 합계로 바꾸면 얘를 만약에 값 필드에서 해당한 부분을 얘를 값 필드 설정해서 합계를 구하시게 되면 여긴 동일합니다. 여기 부분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 동일할까요? 한 개씩밖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두 개를 합산을 한 결과치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제가 산출해 보겠습니다. 얘를 평균으로 바꿔볼게요. 평균. 평균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처럼 평균으로 산출이 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비어있으면 제가 제외를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여기서 맨 아래쪽에 있는 비어있음 이런 내용들은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음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전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A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소수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백분율로 표현하셔도 되겠죠? 백분율로 표현하고 싶으면 전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O 여기 나오시는 숫자 5 얘를 선택하시면 백분율로 산출이 됩니다. 백분율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소수점을 좀 늘려봐야 되겠죠. 소수점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빠른 실행 도구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소수점을 늘리고 선생님 얘는 그대로 놓고 싶은데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물결을 누르시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물결을 하시게 되면 그냥 원 상태로 이렇게 산출이 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과 같이처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처럼 결과치를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갭이라는 변수명을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다시 갭이라는 변수명을 하나 생성을 해서 2024년도에서 2023년도를 그냥 빼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이라는 변수명을 만들 건데 바로 옆에다가 만들지 않고요. 저는 좀 여유 있게 오른쪽에다가 생성을 하겠습니다. 갭이라고 제가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맨 마지막에 제가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가 총합계는 전체 평균을 구하는 거죠. 평균은 작년 대비해서 1%포인트죠. 1%, 그쵸? 1%포인트 정도가 감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갭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 이 갭 피벗 데이터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 피벗 테이블에 셀을 찍었는데, 갭 피벗 데이터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표현하기 싫다. 셀의 주소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시면, 자, 파일에 가셔서, 옵션, 그 다음 여기 가시면 수식이라고 있습니다. 수식에 가셔서 여기서 get pivot 데이터 함수 사용을 해제합니다. 얘를 해제합니다. 해제를 하시고 제가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제 셀 주소가 정확하게 이렇게 C5라는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는 찍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2023년도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2024년도가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갭 분석은 저는 실시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산출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자, 엑셀에서는 이 빈 셀이라면 표현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엑셀에서는 빈 셀이면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 빈 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쌍따옴표로 그냥 열었다 닫으면 이게 빈 셀이다라고 보는데 정말로 블랭크는 아닙니다만은 요거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2023년도가 비어 있거나 2024년도가 비어 있거나 둘 다 비었어도 상관없겠죠. 둘 다 비었으면 표현이 안 되겠다 어차피. 예.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제가 계산하지 않도록 빈셀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산을 할 건데요. 제가 천천히요. if문으로 저장할 겁니다. 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는 if 그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얘가 빈셀이거나 그쵸? 얘가 빈셀이면 빈셀로 만들어라. 이해되시겠죠? 요 셀이 빈셀이면 빈셀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if 그 다음에 얘가 빈셀이면 그쵸? 해당되는 두 번째 2024년도가 빈셀이면 빈셀로 처리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걸 좀 압축시켜 볼게요. 압축시키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빈셀이면 빈셀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or이라는 명령어를 쓸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저는 or 둘 중에 하나라도, 그래서 B5가 빈셀이거나 그쵸? C5가 빈셀이면 모두 빈셀로 처리해라라는 뜻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빈셀이면 빈셀로 처리해버려라. 그리고 아니라면 저는 해당되는 2024년도에서 2023년도를 그냥 빼겠습니다. 네.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빈셀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빈셀로 처리하게 됩니다. 얘는 더블 클릭해서도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아이고. 얘는 더블 클릭하더라도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얘가 연달아 붙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쭉 아래쪽으로 쭉 내릴게요. 네. 자, 총 합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가 감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처럼 나타날 경우인데 지금 증가된 것만 증가된 것만 음영 처리를 하고 싶다. 다시 뭐라고요? 증가된 것만 음영 처리를 하고 싶다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삽입에 가셔서 홈에 가셔서입니다.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에서 뭐보다 크다, 다시 뭐보다 크다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저는 0보다 클 경우, 다시 뭐라고요? 0보다 큰 경우는 지난 빨간 여기 부분에서 적용할 생성에서 빨간 텍스트를 넣으셔도 되고요. 색깔을 넣으실 수도 있겠죠. 해당 부분을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게 문자형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감소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증가되는 것은 음영 처리가 있는 것만 이렇게 표시가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처럼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분들은 증가됐다. 이분은 감소됐다는 것을 간단하게 개인 성과 결과치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연령대, 성별, 부서별로도 다음과 같처럼 성과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산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벗을 다시 생성하셔도 되고요. 피벗을 다시 생성하셔도 되고, 이 피벗을 그냥 카피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 피벗을 그냥 바로 카피해서 쓰셔도 돼요. 자, 카피를 하겠습니다. 저는 카피를 해서 2021번 피벗, 그래서 제가 성별로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피벗 테이블이 필드가 나타나실 거고, 제가 성명이 아니라 성별을 갖다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별을 딱 갖다 놓으시게 되면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비어있음도 빼버릴게요. 비어있음 빼시고 하면은 다음같이 산출이 되는데, 성별로 보시면 모두 감소를 한 거죠. 성별을 보시면 남자도 감소했고 여자분도 다 감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많이 감소폭이 더 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요 워크시트에서 성별이었죠. 이번에는 연령대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카피 뜹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령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성과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성별을 제외하고 제가 이번에는 연령대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비어있음은 뺄 거예요. 네, 비어있음은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해당되는 30대인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한 거죠. 네, 60대 이상에서만 2.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대, 40대, 50대인데 30대도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20대인 경우가 감소폭이 매우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2023년도에 보시게 되면 전체 평균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20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24년도에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40대도 그렇습니다. 평균보다 높았지만 24년도에는 평균보다 매우 낮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50대는 2023년도는 높았고 2024년도는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어떻다?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소폭 높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폭이 좀 작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감소했던 폭이 좀 작았다라는 것을 다음과 갭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카피. 피벗에서 제가 이번에는 이거 카피 뜨지 않고 전체를 가지고 할게요. 저는 요거 한번 삭제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전체를 가지고 피벗 탭으로 다시 한번 CC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에서 전체 선택, 삽입, 피벗 테이블. 제가 요 부분이 조금 잘 안 나와서 삽입, 피벗 테이블 전체,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오른쪽으로 카피를 넣을 거고 이동시키고 2023번 피벗, 그리고 부서별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라고 제가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셔야만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납니다. 피벗을 선택하셔야지만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서명로 놓을 겁니다. 부서명을 행에다가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가중 달성률을 갖다 놓을 건데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다시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계산할 겁니다. 선택하시고 값피드 설정, 그리고 저는 평균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평균. 그리고 여기 있는 변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레이블 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게 조금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일이 다 수정하시려고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만 차중적으로 고민하시는 좋지, 이거 너무 신경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이건 좀 다르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어있음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연도를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제가 연도가 어디 갔나, 연도를 제가 열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열에 갖다 놓으시면 다음같이럼 결과치가 나오실 거고요. 제가 퍼센트로 다시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O, 네, 컨트롤 시프트 O, 그리고 해당되는 소수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그래서 제가 백분율을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상적으로 원상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물결, 네, 컨트롤 시프트 물결을 선택하시게 되면 물결로 바꿀게요. 그럼 1000단위가 없은 정확한 숫자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갭 분석을 할 거예요. 갭 분석을 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if문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는 if 얘가 빈셀이거나, 그쵸? and or이라고 명령을 쓸 거예요. or 해당되는 부분에서 얘가 빈셀이거나 2024년도가 빈셀이면, 그쵸? 빈셀이면 둘 중에 아무거나 빈셀이면 빈셀로 처리해라. 아니라면 직접 2024년도에서 2023년도를 빼라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 쭉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양수, 즉 양수만 0 이상이 나온 것만 음영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선택,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을 하게 됩니다.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뭐보다 크다, 여기서 뭐보다 크다 놓으신 다음에 저는 0보다 큰 것으로 할 겁니다. 0보다 큰 것을 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 0보다 큰 결과치만 다음과처럼 피벗 테이블의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감소폭이 컸던 곳은 기획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자인팀, 감소폭이 많이 컸다라는 보실 수가 있고요. 영업팀은 계속 성과가 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하지만 해당되는 마케팅 팀 역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작년도에서는, 그쵸, 2023년도에 평균보다 낮았죠.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가 작년 기준에서 평균보다 작았고 올해 기준도 거의 동등한 평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팀이 소폭 증가는 했으나 평균 언저리죠. 전체 대비해서는 평균 언저리에서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팅의 성과는 정말로 긍정적인 성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기획팀 같은 경우는 기획팀과 관리팀이죠. 기획팀과 관리팀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기준에서 평균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매우 높았죠. 개발팀, 기획팀, 특히 제품관리팀 여기도 있겠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셀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자, 요 세 개의 팀 같은 거는 어떠세요? 2023년도에서 평균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어떨까요? 소폭 감소를 했죠. 감소를 했는데 기획팀은 많이 감소했죠. 해당 부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발팀도 소폭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다. 특히 제품 관리팀은 소폭 감소를 했으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주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품 관리에는 부정적이는 어렵다. 기획팀은 내부적으로 어떤 좀 쇄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2023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를 했고 전체 평균보다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디자인팀도 많이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비해서는 감소를 많이 했다. 하지만 2023년도 부분에서 특히 기획팀에서는 조금 더 쇄신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케팅 팀은 증가했다고 해서 이게 바람직하게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영업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소폭 증가를 했으나 그래도 평균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성장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이럼 단순하게 갭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년 기준에서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런 것들도 동시에 같이 보시는 것이 인사이트를 도출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연령대와 성별을 기준으로 연령대와 성별 혹은 부서별과 연령대를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부서별과 연령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서별과 연령대를 가지고 성과가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24번 이제 부서별 그 다음에 연령대가 되겠죠.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서명이 있겠고요. 부서명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연령대 한다 그랬죠. 연령대를 행에다가 다시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연령대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마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실 거고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실 거고요. 제가 디자인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분합 같은 경우 할 수도 있고요. 표시가 되실 수 있고 총합계도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0대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별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기 있는 요 행의 부분을 제가 지금 너무 작아서 부서명을 제가 위로 올리겠습니다. 부서명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처럼 부서별로 연령대의 분포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요. 부서별로 연령대의 분포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리를 제가 피벗을 선택하고 디자인에 가신 다음에 디자인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태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놔주시고요. 놔주시고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테이블은 이렇게 설정이 되실 겁니다. 자, 설정일 경우는 이제 요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요약이 아래쪽으로
부분인데 요거의 평균이 아니에요. 요거에 해당되는 평균이 아니라 N수를 반영한 전체 평균입니다. 개발팀의 전체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들의 평균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평균들의 에버레지, 여기 나오시는 에버레지를 하시면 요거랑 값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다르게 나오죠. 평균들의 평균이 아니라 전체 평균이 맞겠죠. 전체 평균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팀, 이렇게 얘를 계속 출력하고 싶다 하시면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에 가신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모든 항목 네이블 반복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네이블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합치고 싶다, 결합을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으실 거예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여기서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병합을 딱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럼 병합을 시키게 됩니다. 다음과 것처럼 이렇게 병합을 시켜서 아웃풋을 산출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표를 만들고 소개를 좀 표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소개를 빼고 싶다 하시게 되면 선택 해당되는 디자인에 가셔서 부분합 표시하지 않으시면 다음과 같이럼 결과치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자, 이 갭 같은 경우는 현재 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제가 아래쪽 쭉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기획팀에서는 50대가 만약 소폭 많이 성장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간 소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 소개를 가지고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분합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부분합도 다시 한번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이 분들은 어떻게 나온다? 전체 2023년도와 2024년도에서도 매우 큰 성과 평균은 매우 높고요. 성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0대인 경우는 매우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개발팀에서는 20대 분들에 대한 쇄신이나 여러가지 지원이나 여러가지 해당되는 부분이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팀에서는 60대 이상이 많이 증가하셨지만은 어떻다? 2023년도 자체가 너무 낮았죠.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거는 소폭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평균에서 부분에서도 매우 작기 때문에. 자, 30대인 경우는 매우 이 부분에서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30대, 40대도 많이 30대, 40대에서도 많이 감소를 하셨습니다. 감소를 하셨지만은 전체 평균, 특히 30대는 2023년도에 평균 대비해서 매우 높았죠. 그리고 2024년도에서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는 했으나 전체 평균보다는 높다. 기획되면서 30대는 그러니까 주축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디자인팀에서는 이쪽에서 매우 감소를 했네요. 90%에서 너무 많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네요. 감소폭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디자인팀은 40대만 부분만 좀 평균보다 높은 부분이만 감소를 했고요. 30대는 워낙 낮았다. 워낙 낮아서 이 부분이 소폭 증가를 했지만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팀에서는 골고루 소폭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영업팀, 그 다음에 재무팀 부분에서도 이와 같이처럼 여기 관리팀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처럼 관리팀, 그다음 재무팀 해당 부분에 관리팀은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고 50대가 조금 많이 감소를 했었네요. 그래서 50대만 조금 관리팀만 좀 더 높이시게 된다면 전체 평균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겠고 40대는 더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피벗 테이블 두 번째 실습 과정에서 성과를 갭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정,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벗 테이블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과 갭 분석에 대해서 살펴봐 드려 봤습니다.